영국 공군과 맞서서 영국 공군 전투기를 경멸하겠다는 괴링의 네. 이 호언장담을 맞춰주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죠. 독일과 소련이 대단히 밀접했어요. 많은 독일군 초급 장교들이 소련을 건너가서 소련제 장비로 훈련을 많이 해요. 독일 공군 전투기 대명사죠. BF-109 2형 슈퍼마린 스피파이어. 영국 공군의 슈퍼스타였죠. 독일 공군의 BF-109 2형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였대요. 전 세계적으로. 상륙작전은 이제 포기하고 바다사 작전을 포기를 하고 1940년 7월 10일에 독일이 영국 본토에 대한 공군의 공격을 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영국 본토 항공전의 시작이죠. 7월 10일 날 60대 독일군 폭격기가 먼저 가서 이제 영국 수송선단을 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독일군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이미 5개 대대의 영국군 전투기 대대가 독일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 스핏파이어가 대량으로 출격을 합니다. 스핏파이어를 덩케르크에서 잠깐 봤는데 네. 몇 대 없겠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히틀러가 조금 예. 몇 대 없어. 몇 대 없어 라고 했는데 5개 대대가 대부분 스핏파이어였어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이 독일 공군이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전투 결과가 정말 독일 공군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60대가 출격해서 네. 수송선 딸라가 한 척 격침시킵니다. 근데 무려 10대의 폭격기를 잃어버려요. 왕창 잃었네요. 예, 이거는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체면 상황이. 그럼요. 맨 처음에 그 보고를 안 믿었대요. 뭐야, 이거 숫자 잘못된 거 아니야? 저쪽 0 빠지고 우리가 0 하나 들어간 거 아니니? 이렇게. 괜히 정보부가 뭔가 보고는 하긴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영국 쪽으로 보면 엑스맨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 공군 정보부를 이끌었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베포 슈미트 대령이라고. 이 베포 대령은 영국의 어떤 그 방어 시스템 자체를 무시해요. 아예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줄타기에서 진급한 사람이 나름 괴링 쪽으로. 정보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단히 낙관적인 보고를 괴링한테 해요. 영국 공군기를 자기가 분석했다. 분석해보니까 우리 독일 공군기한테 상대가 안 된다. 일선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정보 때문에 결과적으로 괴링이 지나치는 자신감을 갖고 히틀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때 이제 히틀러가 60대? 네. 60대 중에서 10대 잃고 지금 이제 죽사발이 됐는데 7월 19일에 연설하거든요. 네. 뻥카를 한 번 더 쳐요. 영국의 최후 통첩을 해요. 근데 그 뉘앙스가 뭐냐면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가? 니네 봤지? 네. 망했는데 니네 봤지? 니네 이제 끝장나? 네. 기회를 줄 테니까 항복하라 이런다고 말이죠. 네, 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영국이 바로 반응을 해요. No! 저리 가! 꺼져! 야, 요 이렇게 얘기를 정도 해요. 1시간 내에 하기 힘든데.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뭐 무슨 스마트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히틀러는 이 시점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뻥카 타임은 지나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위협에 해당하는 만큼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텐데 히틀러가 아니나 다를까 8월에 뭔가 하나 고안을 해요. 그래갖고 독수리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인 작전을 하나 이제 지시를 하죠. 근데 이 독수리의 날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게 무엇이 차별적이냐면 그 이전에는 영국 공군을 괴멸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 비행기를. 근데 독수리의 날부터 조금씩 어떻게 바뀌냐면 비행장을 전략적으로 폭격하는 것으로 확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일로서는 대단히 건전한 판단이었죠. 그러니까 영국 동남부, 특히 남부 쪽에 11개의 주요 영국군의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이 비행장에서 대부분 출격하는 공군기들이 독일군하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군 입장에서는 이 거점을 없애야 된다고 해요. 못 오게 아예. 예, 거점을 없애야지만 조금 더 내륙 쪽에서 영국 공군기들이 날아올 수 있고 우리가 해볼 만하다. 왜 해볼 만하냐? 연료 문제가 있었어요. 독일 공군은 항상 영국 영불 해협에서 싸울 때 연료 게이지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멀리서 오니까. 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 영국 해안에 독일 공군들이 항상 갔을 때마다 독일 공군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맹렬한 반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에 빠집니다, 독일 공군. 그래서 이 독수리의 날, 요때 있을 때 이게 완전히 독일 공군한테는 악몽의 날이었는데 무려 47대의 독일 비행기가 격추됩니다. 그리고 86명의 파일럿과 승무원들이 포로로 잡히거나 죽죠. 영국 본토 항공전 하기 전까지는 독일 공군은 무적의 공군이었어요. 그렇죠. 무적의 공군이었는데 이날 갔던 모든 독일 공군들이 뭐 맥도 못 추고 당한 거예요. 특히 이날 뭐가 갔냐면 슈투카가 갔다. 사이렌 한번 울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영국 공군의 밥이 되는 겁니다. 전투기한테는 상대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네. 독일군이 또 하나 간과한 게 있잖아요. 영국 쪽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좀 피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이었는지 독일군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알고 뭡니까?
아시면서 뭐 그래도 모르는 걸로 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레이더죠. 영국 레이더. 그러니까 영국이 자기네 그 레이더 시스템을 다우딩 시스템이라고 불렀어요. 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다우딩이라는 사람이에요. 무슨 그 섬유 유연제 같은데. 다우니? 아닌가? 그쪽 아닌가? 다우딩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 전투기 사령부의 사령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건 뭐냐면 레이더를 통해서 빈틈없는 방공망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단순한 레이더의 방공망이 아니라 이것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자. 바로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남동부 해안을 따라서 110m짜리 높이 레이더를 깔아놓습니다. 영국은 이 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없는 살림에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짜냈대요. 이 레이더망을 피해서 저공으로 침투하는 비행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거를 막기 위해서 또 높이가 낮은 보조 레이더 시스템까지 같이 곳곳에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인 홈 로우라고 하는 건데 고공 저공을 다 생각했다는 거죠. 이건 그때 당시에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여담으로 제가 한마디 쓰겠습니다. 놀랍게도 세계 최초로 레이더의 원형이 되는 기술을 개발한 건 일본입니다. 야기 우다 안테나라고 해서 이걸 1926년에 어디서 만들었냐? 이 두 사람이 영국에 유학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요. 세계 최고의 전파학자였어요. 근데 이거를 일본 군부가 노했거든요. 왜 노했냐? 야, 전파를 쏴서 이렇게 하면 적들도 알 수 있지 않냐? 왜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야 돼? 우리 일본 황군은 어때? 항상 속전속결이다. 아하. 우리의 위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가. 그러니까 이 레이더 기술을 영국 공군이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네. 영국 공군의 전략 개념과 작전 개념이 바뀌어요. 네. 그 이전에는 독일 공군이 오면 독일 공군기를 경멸한다는 굉장히 공세적인 전략을 썼거든요. 근데 레이더를 확보를 하고 나니까 충분히 오는 것을 보고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어적인 전략, 경제적인 전략으로 바뀌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더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적의 규모예요. 예를 들어서 적이 어디서 온다. 몇 대가 오는지 모르는데 20대가 와장창 나갔어요. 한 대가 딸랑 오네. 이건 손해가 막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팀을 내보낼 수 있으면은 훨씬 경제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제 상황이 여러모로 어쨌든 안 좋다. 총체적으로 안 좋다. 네. 그러면 안 해봤던 걸 시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링도 생각을 하죠. 이 남동부 쪽에 영국의 방어가 너무 튼튼하다. 그래서 남동부 대신에 북쪽으로 합니다. 요크셔 쪽으로 간다. 거기서도 걸려져서 무려 75대를 또 잃어버립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좀 적은데요? 네, 근데 수백 대일 줄 알았는데. 근데 기체만 75대지 이게 승무원이나 이런 숫자를 하면 곱하기 한 3, 4대야 돼요. 그래서 이 날이 독일 공군에 있어서는 검은 목요일이에요. 검은 목요일. 그럼 이제 이쯤 됐으면 네. 독일군이 네. 야 이거 계속 들통나는데 남쪽에 가도 안 되고 북쪽으로 갔는데도 우리 오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좀 눈치챌 때 된 거 아니에요? 아, 눈치채죠. 그때서야 독일군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영국 남동부뿐만 아니라 다 깔아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빠를 때일 수 있어요. 늦었을 때가 늦습니다. 늦었구나. 그래서 괴링이 전술을 또 바꿔버립니다. 전술을 바꿨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볼 때 네. 이 다음에 오는 거는 런던 공습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런던 공습을 기자님은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 군사적인 전략적인 목표를 타격하는 것으로부터 민간 영역을 타격하는 것으로. 사실 그 독일 폭격기가 가다가 네. 민간을 일부러 폭격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실수로 폭격을 했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처칠은 사실 전쟁 내가 계속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베를린을 폭격해야 된다. 우리가 선제 폭격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전쟁 내가 그 승인을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당할 수 있고 전쟁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렇죠. 근데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의 사망자가 나오자 처칠이 이 기회를 이용합니다. 베를린을 폭격하자. 내각이 승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는 다르게 적의 수도를 먼저 폭격하는 건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런던을 공습하기 전에 네. 베를린 공습이 먼저 이루어졌다. 네. 이때 독일 민간인도 약간 사망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계속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적의 비행기가 우리 수도로 와서 폭탄을 떨어뜨려서 사망자가 나와 독재자 입장에서는 허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런던 폭격을 지시합니다. 이때 런던 폭격하고 베를린 폭격할 때 네. 민간인의 거주 시설을 폭격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런던하고 베를린하고 이것이 이제 상징적인 장소지만 맞습니다. 공업도시, 네. 산업도시 혹은 생산할 수 있는 시설, 혹은 군수시설. 정유소. 네. 그런데 항상 그런 곳에는 민간인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인의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전쟁이란 건 왜 잔혹하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니까. 이제 그 7월 10일에 시작해갖고 벌써 이제 2달 지났어요. 네네. 2달 지났으면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히틀러가 이제는 뭐 광분하고 소리만 지르고 굉장히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뭔가 성과를 내야 돼. 그래서 괴링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거 다 때려 부은 게 이제 9월 7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날 아침에 독일 공군이 700대? 아, 그럼 프랑스 전선에 있는 대부분의 항공기들이 다 나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건 올인이잖아요. 그래갖고 폭격기하고 전투기하고 싹 다 모여가지고 때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걸 울프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통상. 떼거지로 이제 가는데 런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때의 시각이 오후 4시 반이었어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때에는 때 그래가지고 1000대가 한꺼번에 떠버려요. 아하. 이게 이제 동시에 공중에 1000대가 떠 있지는 않겠죠. 네. 일부는 떠 있고 일부는 대기하고 있고 일부는 중간에서 교대하고 있고 어쨌든지 간에 1000대가 대응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많이 갔잖아요. 대규모로 갔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제목이? 런던 대공습. 런던 대공습이죠. 런던 대공습이 있었던 그 날짜 1940년 9월 7일이고 이때부터 57일 동안 거의 2달 가까이. 예, 그러니까 미친 듯이 때려 부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끔찍한 피해를 입었겠죠. 런던 일대가 완전히 불바다가 돼요. 예를 들어서 테임스강 남쪽에 폭격을 했는데 얼마나 불길이 셌냐면은 강 건너편에 소방서에 문에 바른 페인트가 녹아내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그때 갔었을 때 소위탄하고 고폭탄하고 같이 떨어뜨린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처칠은 섣부르게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막자. 그리고 처칠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누굴? 루즈벨트를 설득하죠. 당신이 먼저 일본의 공격을 받아도 독일부터 먼저 깨야 된다. 그게 먹혀요. 리더는 절대 섣부르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아, 말이 너무 멋있어. 아씨.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그러나 이것을 또 냉철한 눈으로 봐야 하는 군 수뇌부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쪽에는 이제 숨 돌렸다고 해야 되나? 이게 하나의 일종의 전환이 된 거죠. 비행장이라든지 전략 시설 쪽에 폭격이 계속되었으면 계속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었을 텐데 민간 쪽으로 향하는 그 통에 맞아요. 부대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수 있었던 맞아요. 것이죠. 어쨌든 대공습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는 되게 공습했는데 독일의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영국은 민간 부분에 크나큰 그 아픔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공군이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9월 7일에서 9월 중순으로 넘어갑니다. 공중재패 이런 거는 이제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게 뭐가 와야 되는데 괴씨가 쉽게 포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때 또 괴링이 잘못된 보고를 또 받습니다. 배포 큰 놈? 이 베퍼슈미스가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는데 네. 그동안의 전투 때문에 영국군은 전투기가 200대밖에 남지 않았다는 보고를 올려요. 그러니까 괴링이 뭡니까? 오케이, 그럼 대규모 공습을 한 번만 더 하면 네. 우리가 한 번만 더 하면 영국 공군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다시 한번 9월 15일 새벽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는데 네. 200대라고 했잖아요. 수백 대의 영국군 요격기가 덮칩니다. 이날은 무려 56대의 독일군 비행기가 격추가 됩니다. 영국 공군은 28대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피해 숫자를 보면 더블이에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독일 공군이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잃어버린 파일럿의 전력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베테랑 파일럿들. 그렇죠. 실전 경험이 많은 베테랑 파일럿을 여기다 다 갈아 넣어버린 거예요. 이 이후로 영국 본토 항공전 이후로 독일 공군이 회복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사료에 의하면 독일이 영국을 상륙 공격할 계획이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해공군의 능력도 구비되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영국을 공격할 의도가 없었고 나치군은 영국에 상륙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괴씨의 그 망령에 속아 넘어간 히틀러가 무리하게 영국 공습을 추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남은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정리를 하자면 군사적으로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작전 목표, 전략 목표라고 할 때 그 목표가 민간에서는 그 목표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뭐 이런 뉘앙스가 약간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군사 작전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그 뭐라고 딱 명시되어 있냐면 달성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달성 가능하지 않으면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독일은 지금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영국 상륙 작전은 모든 것이 실패 그 자체였다. 이렇게 평가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승리에 도취된 히틀러, 승리에 도취된 독일 군부. 전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길 때는 다 좋아 보이거든요. 지고, 그러니까 한번 깨지고 나서야 그때야 냉정한 분석을 해요. 근데 얘들은 또 그걸 안 했잖아요. 그걸 왜냐하면 소련 침공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었구만. 또 다른 곳에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영국을 좀 기억해야 되고 그 영국 기억해야 되는 영국 안에서 있었던 3명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역시 윈스턴 처칠이죠. 왜? 끝까지 싸움을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히틀러라는 상대방이 도저히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고 저 사람은 절대 악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고집쟁이 휴 다우딩 사령관, 레이더 시스템을 만들었던. 네. 이 사람 없었으면 큰일 났죠. 그렇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묵묵히 전투에 나갔던 영국군 파일럿들. 왜냐면 그건 처칠도 그러거든. 이렇게 소수한테 우리가 빚진 적이 없었다.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너무나 감사해야 된다. 또 멋있잖아. 또 내가 잘한 거야. 이게 아니라 네. 이 사람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리더. 이것도 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공은 부하에게. 네, 그렇죠. 맞아요. 고운부하에게. 오늘 사실 제작진과 네. 제가 2차 세계대전 이 시리즈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기다렸던 날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근데 역시 이세한 기자님하고 함께 하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나고 네. 또 무기에 대한 그 디테일한 분석을 명쾌한 역사적인 그런 해석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능력.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지만 텔레비전 모니터를 보는 것처럼 저도 참 푹 빠져서 녹화를 했는데요. 그런 평가는 매우 당연합니다. 그런 것 좀 하지 마요. 농담이고요. 네. 저도 사실 오늘 남 박사님하고 그 방송해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지금도 바쁘고 앞으로 더 바빠지실 건데 겨우겨우 우리 PD님이 쫄라갖고 3회 됐는데 네. 저는 처음부터 10회 얘기했거든요. 아. 그래서 다음에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 코너의 어떤 중요한 시기 또 뭐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이라든지 이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네. 또 같은 자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작진한테 한 말 하겠습니다. 네. 빨리 연락달라. 다른 사람 찾기 전에. 아, 계속 밀고 있는데 언제쯤 유행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응이 없어요.